안녕하세요. 윤정호입니다. 각 지역의 구정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기초단체장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스토리 시즌2 안녕하세요. 구청장입니다. 오늘은 골목이 살아나고 문화예술 창작가가 넘치는 행복한 지역을 꿈꾸면서 소통과 혁신을 통해 더 큰 마포를 꿈꾸고 있는 분입니다. 마포구의 새 얼굴 유동균 마포구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늦었지만 당선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임 이후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역의 큰일, 작은 일 챙기면서 굉장히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취임하자마자 뿌라비룬 때문에 폭우가 많이 내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빗물 펌프장도 돌아보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현장도 점검하고, 그다음 폭염이 또 심했지 않습니까? 경로당, 취약계층들이 모여 사는 곳 등을 점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과 이제 직접 소통을 강조하면서 현장 점검을 꾸준히 다니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역에서 만난 그 주민들 주로 어떤 이야기 많이 해주시던가요?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16개 동에 주민 상견례라고 그래가지고 각 동마다 제가 순회를 하면서 만나봤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대부분은 제가 다 아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즉시 답변을 해드리고 그리고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저희가 구청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이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당신의 제안이 마포를 변화시킵니다라고 하는 마포 1번가 있던데요. 이 마포 1번가가 예전에 후보 시절에 말씀하셨던 그 파란 우체통과 맥을 같이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마포 1번가 해가지고요. 제가 마포구 관내에 16개 동과 체육센터, 중앙청소년교육센터 등에 설치를 해서 어느 누가 제안을 해도 저희가 받아들이는 그런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 제안, 그다음에 사업 제안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제안을 받으셨을 텐데요. 그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그런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신가요? 많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있던가요? 그중에 기억에 남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 그 마포 1번가에 어떤 내용으로 접수가 됐는지부터 보거든요. 흥미있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이 구청장 아저씨 저는 벚꽃을 아주 좋아해요. 우리 동네에 벚꽃을 많이 심어주세요. 아이고, 얼마나 깜찍하고 이쁩니까? 그리고 어떤 학생은 우리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위험합니다. 횡단보도 설치해 주세요. 그래서 바로 제가 추경의 예산 6천만 원 편성해서 설치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안타깝다면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폐지를 줍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재활용 수거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이 빈 병이라든지 고철이라든지 감 나가는 제품을 다 수거해가 버리니까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분이 돈 되는 제품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되는 것은 좀 놔두고 부피 큰 것만 수거해가면 안 되겠는가라는 그런 제안도 있었고요. 안타깝죠? 그래서 그것은 제가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제안은 공덕동 노타리에서 효창공원역 을 잇는 구간이 용마루 고개라고 그래서 언덕입니다. 그 밑에를 터널을 뚫어서 연결을 하고 그 위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내용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건 아주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참 사소한 제안에서부터 굉장히 전문적인 제안까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이렇게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현장 점검을 다니시는 것도 그렇고 또 마포 1번가나 파란 우체통 모두 이렇게 주민과의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부분이신 것 같아요. 행정에 있어서 이렇게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게 되신 이유나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요. 행정에 있는 분들은 행정만 합니다. 행정의 틀을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행정가의 시각과 외부의 시각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낼 때 저는 좀 더 나은 의견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행정을 하는 마포구청 공무원들과
또 파란 우체통이나 아니면 사회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의견을 주어서 그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 저는 우리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라는 신념으로 저는 소통을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통은 바로 앞으로 나가는 길이고 소통은 바로 우리 마포구청의 행정을 완성하는 디딤돌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꾸준히 마포 구민과의 소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고요. 마포 1번가와 같은 그런 정책 제안이나 그런 것들을 앞으로 끊임없이 저희가 받아서 행정에 반영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마포구의 수장으로 계시지만 청년 시절은 조금 어려웠던 걸로 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학교도 중퇴했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제 저의 그 청년 시절 아는 분들은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젊었을 때의 그런 고생들을,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다면 어려운 사람이 처해 있을 환경을 제가 몰랐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쩌면 그것을 지금 생각하면 고생이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학교를 중퇴하면서도 괜찮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학교를 중퇴한다는 것보다도 어쩌면 우리 가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흩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저를 생활전선에 뛰어들게 만들었고 그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청년 시절에 공장을 다니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그 돈으로 우리 동생들하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숨 쉬고 같은 음식 나눠 먹고 그러면서도 저는 제 나름대로의 미래에 대한 꿈은 또 가지고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배웠습니다. 공부를 했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본인이 배워야 될 것은 또 배워가는 그런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또 어린 시절의 환경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처음 취임 이후에 첫 행보가 장학금을 기부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제가 이제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 것이지요. 근데 지금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현실과 같이 물질이 넘쳐나고 환경이 좋아졌는데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고통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마포구청에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마포의 인재 육성 장학 재단에서 도와줘서 그 학생이 공부를 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 마포구청의 보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포 인재육성 장학재단이 만들어질 때 마포구 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학재단이 만들어지자마자 일정액의 금액을 장학기금으로 제가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되면서 액수를 좀 높였어요. 높여서 장학기금을 제가 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참 긍정적인 마인드로 또 마포구 학생들을 위해서 좀 큰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구청장님 본인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연대 행정대학원 고위 지도자 과정에서 지금 현재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이 배움에 대한 열정은 언제부터 이렇게 생기게 되셨는지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환경에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1974년 9월 달에 학업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 그 당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함은 김용석 선생님이신데요. 그분한테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을 더 이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유동균, 너는 배워야 돼. 배우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단정할 수가 쉬워. 그래서 너는 배워야 된다. 네가 학교 다닐 수 있는 상황만 되면 비용을 내가 대줄 테니까 공부를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그런 제안을 제가 뒤로 하고 돌아서면서 제가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정말 저와 같이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첫째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배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은 검정고시, 네. 그리고 대학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제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등록을 해서 다니는데 네. 지금은 구정이 바빠서 휴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는 마포구에 대한 정보를 네. 퀴즈로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네. 합니다. 미디어월에 지금 5가지 단어가 나올 텐데요. 인물, 유래, 교통, 명소, 유적 이렇게 이 단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물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애 대부분을 마포 강변의 운막집에 살면서 청빈하게 지냈기 때문에 붙여진 이분의 호는 토정입니다. 조선중개학자였던 이분은 누구일까요가 질문입니다. 네, 이지함입니다. 토정 이지함 네, 선생. 맞습니다. 예. 네. 토정 이지함 선생은 1600년대에서 활동하셨던 분인데요. 네. 흙으로 집을 짓고 살면서도 동네 주민들을 위하는 네. 그런 분으로 유명합니다. 네. 토정 이지함 선생을 생각하면서 저도 그분을 닮아 가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청빈하게 살고 또 주민들을 위했던 그 마음가짐을 좀 닮아가 보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은 유래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포에는 옛부터 소금장수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동명이 있다고 합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소금염자 마을 이자를 써가지고 염리동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금과 관련된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 가보면. 그래서 동수사무소 내에 솔트 카페라고 그래가지고 그 책도 비치가 되어 있고 네. 그런 카페도 있고요. 소금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염리동에 가시면. 깨알 홍보까지 또 해주셨고요. 다음은 교통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포구는 지리적으로 한강과 길게 맞닿아 있는 지역인데요. 그렇다면은 마포구와 맞닿아 있는 한강의 대교는 모두 몇 개일까요가 질문입니다. 네, 마포가 사통팔달이라도 교통의 요충지라고 합니다. 마포대교가 있고요. 네. 서강대교가 있고요. 양화대교가 있고요. 네. 성산대교가 있고요. 가양대교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보니까 맞습니다. 5개가 있죠. 네. 그리고 2020년이면 월드컵 대교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은 5개, 2020년부터 6개. 네. 이렇게 돼서 현재는 5개의 한강과 남쪽을 이어준 다리가 네, 있습니다. 정말 교통이 좋은 지역인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네. 공항도 가깝죠. 네, 맞습니다. 예. 5개 정확하게 맞춰주셨고요. 다음은 명소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옛 마포구청 자리에 새로운 명소가 생겼습니다. 지난해 개관한 이곳은 어디일까요가 질문입니다. 예.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 교육센터인데요. 네. 여기는 제가 구의원할 때 조례를 정비해서 통과시켜서 이것을 만들었는데요. 처음에 이것을 만들고자 했던 취지는 우리의 젊은 학생들이 마음 놓고 와서 뛰어놀고 하고 싶은 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자. 네. 그래서 초현대식으로 만들자입니다. 거기서 밖에서 뛰놀고 또 들어와서 책 보고 또 행사에 참여하고 그런 것들을 볼 때 볼 때마다 뿌듯하지요. 이 기성세대가 우리 젊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서 제공한다는 것이 저는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마포중앙도서관 맞춰주셨고요. 다음은 유적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종의 형인 효령대군의 별소로서 1424년에 건립된 이곳은 어디일까요가 질문입니다. 예. 효령대군이 그 정자를 지어서 별장으로 쓰기도 했지만 왕들이 와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왕들이 와서 거기서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희구정이라고도 칭하다가 네. 나중에 이제 망원정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거기 가면 올라가 보시면 한강이 훤히 보이고요.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네. 놀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 경치도 잘 볼 수 있다라는 뜻의 망원정까지 네, 네.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5문제 중에서 5문제 모두 맞추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부터는 마포구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공약과 비전 제시하셨는데요. 그중에서 먼저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 이전에 대한 의지를 내비추셨습니다. 이게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이 시유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게 예.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서부 면허 시험장은 상암 DMC 센터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처음에는
마포 구민들이 용이하게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인데요. 지금은 DMC 센터가 너무 커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질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맡기고 있는데요. 거기는 서울시 땅이 91%, 네. 그리고 저희 마포구 땅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뭐 옮기고 할 수는 없지만 용역을 통해서 그 용역 결과를 보고 네.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할 계획이고요. 거기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은 공원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네. 바로 길 건너에 노을공원과 하늘공원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에 참고는 하되 저는 복합타운 내지는 미디어 센터하고 어울리는 건물이 들어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상암동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제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해보고 활용 방안을 찾아보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네, 그 마포구에서는 또 이 문제를 짚지 않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5년째 표류하고 있는 그 상암동의 롯데 복합 쇼핑몰 문제인데요. 서울시 허가는 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과 지역 상인들의 의견은 좀 나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 어디서부터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롯데 쇼핑몰은 우리 마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요.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잘 풀어주지 않고 있죠. 네. 저는 어떻게 해서든 롯데 쇼핑몰은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처음에는 롯데 본사가 들어왔으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롯데 관계자를 만나보니까 롯데타워로 롯데 본사는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네. 롯데 쇼핑몰 본사가 거기에 쇼핑몰이 건립이 되면 들어오는 것으로 아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세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제 입장에서는 세수도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다행히 롯데에서 롯데 쇼핑은 본사가 롯데타워로 가고 네. 그다음에 롯데 홈쇼핑이 일로 오는 문제는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마포구청에서는 그렇게 손해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 쇼핑몰에 들어오면 마포라든지 은평, 서대문 쪽에 있는 분들의 쇼핑을 원활하게 해줄 것이고요. 단지 염려되는 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쇼핑몰이 크게 들어오면 교통이 좀 혼잡스럽지 않을까. 라는 우려는 하고 있는데 건물이 들어오기 전부터 미리 안 좋은 걸 예측해서 막을 수는 없고요. 네. 만약에 롯데 쇼핑몰이 들어왔는데 교통이 약간 혼잡스러우면 그때 가서 대책을 세워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모쪼록 주민과 상인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그 마포구라고 해도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홍대 앞만 가보더라도 예전과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네.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상가 내몰림 현상에 대해서 어떤 기조로 좀 접근하실 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네. 저는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법이 바뀌었습니다. 임대를 10년간 할 수 있도록 네. 바뀌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건 심각한데요. 저희 구청에서 예를 들면 건물을 매입을 해서 네. 그런 건물에 입주를 시켜서 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네. 좀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고요. 제가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해서는 용역을 지금 맡겨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상도로 해서 저희가 해결책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을 맡겨놓으신 상황인 거고 또 법적인 부분도 분명히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소통과 공감 역시 또 중요한 맞습니다. 부분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마포구에 대한 굉장히 많은 비전과 또 계획 갖고 계신데요. 이렇게 지역의 현안 챙기고 지역 민원 챙기다가 보면 사실 제대로 쉴 시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하는데요. 잠깐이라도 혹시 쉬는 시간이 났을 때는 주로 어떤 일 하면서 보내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노래 듣기를 좋아합니다. 네. 시간이 나면 음악을 자주 듣는데요. 네. 옛날 제가 젊었을 때 들었던 노래들을 지금 쭉 정리를 좀 합니다, 제가. 그 MP3 파일로. 네. 그래서 가끔 들어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제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카세트 테이프나 CD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씩 꺼내서 들어보면 30년 전 카세트 테이프, 네. 또 20년 전 CD 이런 네.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걸 들어보면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요. 굉장히 또 음악을 들으면서 또 나만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음악을 자주 듣고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또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헬스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요일 날이면 축구도 지역 주민들하고 조기축구라고 하죠. 축구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운동 좋아하시고 또 그 아날로그적인 감성도 굉장히 크게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은 뭐 앞서 구청장으로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이나 비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구청장이 아니라 그냥 인간 유동균으로서 가지고 있는 내 인생에서 꼭 이것만큼은 좀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버킷리스트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버킷리스트를 얘기하는 게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꼭 이것만은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우리 아내하고 세계 일주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물론 젊었을 때부터 빠듯한 형편에 여행도 자주 못했지만 또 저를 만나서 지금까지 고생만 한 집사람을 생각하면 제가 뭔가라도 좀 해줘야 되겠는데 제 아내한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네. 나하고 둘이 세계 일주를 할래라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지금도 직장을 다니고 있고 또 애 둘 키우면서 고생한 집사람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제 아내죠. 그 아내의 손을 잡고 세계 일주를 하면서 저 옛날 얘기도 해보면서 좀 지냈으면 하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제가 그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누구나 평탄한 삶은 없습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인생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기회가 된다면 수필 형태의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 제가 살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읽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보람이다 생각을 해서 그 두 가지 정도는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내와 세계여행을 가고 싶고 또 책을 또 직접 쓰고 싶다라는 말씀 해주셨고 또 앞서서 음악도 좋아한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뭐 최근에 뭐 평소 좋아하는 음악이나 최근에 뭐 즐겨 부르는 노래 혹시 있으신가요? 노래를 부를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아, 그래요? 네. 1년에 많이 불러야 한 서너 번 이런 기회가 있는데 그런 기회가 되면 저는 윤희상 가수의 파티라는 노래를 가끔 부릅니다. 그 윤희상이라는 가수는 작곡했습니다. 윤희상이라는 가수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상에 누워 있어 보니까 자기 아내가 가장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준 것도 없고 고생만 한 부인을 생각하면서 이 파티라는 노래를 작사를 해서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분이 평소에 좀 잘했으면 그런 노래가 안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그 노래를 들어보면 이 노래가 마치 우리 아내에게 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회가 되면 윤희상의 파티라는 노래를 가끔 부릅니다. 그러면 윤희상의 파티는 조금 뒤에 청해 듣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는 정말 우리의 젖줄과 같은 한강이 흐르고 있고요. 우리의 허파 역할을 해주는 노을공원과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마포 구민의 꿈이 유동균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마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 각자의 꿈을 주민이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 꿈들을 제가 하나하나 받아서 제가 완성해 주겠다라는 목표로 제가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우리 마포 구민의 꿈이 바로 제 꿈이 돼서 그것이 실현이 돼서 구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 목표로 제가 구정을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행정가가 어떻게 주민들의 생활을 변화시킬지 사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마포구청을 책임질 유동균 마포구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제시한 슬로건대로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아서 만났다, 사랑해서 만났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좋아지는 그 사람. 강물도 건넜다, 폭풍우도 만났다, 하지만 당신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